여러분, 제닛 옐런 이러면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레리 서머스 교수는요, 전 재무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경제학자가 아주 제대로 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 다른 한 사람은 경기 침체가 온다. 방심하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다녀간 제닛 옐런은요, 지금 강력한 고용시장을 고려할 때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반면에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요, 인플레이션이 높고 고용시장이 내리막을 걸을 때 연착륙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야말로 두 경제 지도자가 정상에서 완전히 맞붙었죠.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한 사람은 틀릴 겁니다. 이게 1차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1차 전쟁이 언젠가 하면요, 이게 물가가 폭등이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아니다. 일시적이다. 이때 말입니다. 물가 관련해서는 제닛 옐런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반면에 레리 서머스는요, 일시적 아니야. 이거 길게 갈 거야. 빨리 대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1차전에서는요, 레리 서머스가 아주 보기 좋게 KO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붙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붙는 게 지금요,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아니면 안 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붙고 있다고 봅니다. 경쟁적으로 언론사에 출연을 해서 말입니다. CNBC라는 방송국, 미국의 경제방송입니다. 출연을 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경기 침체 안 온다. 왜 자꾸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아주 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보고 결론을 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말입니다. 지금 제닛 옐런이 이야기하는 고용시장 이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에 37만 2천 명이 고용이 됐습니다. 비농업 고용 인구가 평시 같아요. 평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에 보면 31만 5천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5월에는 39만 명이었고 3월에는 39만 8천 명이었고요. 2022년 1월에는 46만 7천 명이었습니다. 고용이 견조하다 이거예요. 견조하다. 견조하기 때문에 위기가 안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요. 그럴까요?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만든 이유는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월에 31만 1,000명이었던 고용이 아주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4월에 고용이 완전히 폭망이 아니라 폭망했잖아요. 마이너스 2,067만 9천 명이 줄었어요. 2,067만. 1월에 31만 5천이었는데 4월에 2,067만 9천 명. 코로나19 위기가 터져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안정을 가져간다는 자체만 가지고 이게 경기가 침체가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고용시장은요 언제든지 지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로 만약에 돌아온다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취업을 안 해요. 취업을 안 한다고요. 취업을 억지로 권해서 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실제 취업자라는 게 결국 세금주도 일자리 이런 것만 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시장 가지고 경기가 좋아지네 나빠지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수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정규직이 줄어드는 것, 이것은 침체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 우리도 계절 조정을 해보면 고용시장에서 정규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그러면 침체의 기운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닛 옐린 재무장관이 이야기하는 고용시장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침체가 안 온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지지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경제라는 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 1월에 31만 5천 명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도 4월에 대침체가 떨어져 대침체. 뭐 2067만 9천 명이니까 어마어마했죠. 200이 아닙니다. 2000입니다. 2000. 그리고 물론 6월에 484만 6천 명이 회복이 됐지만 지금 뭐 2067만 9천 명이 다 회복이 된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제닐 옐런은요. 지금 이야기하기를 1분기, 2분기, 2분기 연속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게 참 중요한데요. 2분기 연속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것을 두고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면 놀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좀 헷갈리는 말이 되는데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면 놀랄 일이다.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표거든요. 지표는 예측하고 다릅니다. 지금 1분기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2분기라고 이야기하면 1월, 2월, 3월이고요. 2분기라고 이야기하면 4월, 5월, 6월이에요. 6개월 동안 경기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이것을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 안 한다고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물론 제닛 옐린 재무장관은 민주당의 지지도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 그런 정치적인 혹은 정무적인 판단이라고도 저는 판단이 되지만 자칫 말입니다. 정무적인 판단, 경제에서 잘못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경제가 더 망가진다는 거. 여러분 문재인 정부 통해서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닛 옐린의 어떤 경기 침체가 안 온다 하는 이야기는 좀 지지를 받기가 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죠? 더 힘들어졌죠. 이게 2분기 연속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 침체 2분기도 지금 현재까지는요 1.6%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지만 2% 갈 수도 있다 하는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옛날에 물가를 잘못 읽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를 놓쳤던 것처럼 또다시 경제의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좀 두렵다고 봅니다.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은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6월까지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9.1%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악이 안 온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금리를 그만큼 올려야 된다. 지금은 실업률이 3.6%로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완전고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6% 정도면 안정고용입니다. 완전고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말입니다. 언제든 코로나19의 위기 때처럼 언제든 급습한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다가온다. 그런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이자가 올라가면 여러분 이자 내는데 뭐 한 달 내는데 부담 없습니다. 2달 낼 때는요. 이자가 많이 나가네. 쓸 돈이 줄어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3달, 4달, 5달 계속 연속이 되면 이거 진짜 쓸 돈 없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 인상은 당장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6개월이 지나고 그러면 당연히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물가는 떨어뜨릴지 모르겠지만 소비를 위축시켜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킨다. 지금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경기 침체가 온다가 더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말입니다. 미국 시장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니까 보시는 것처럼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왔다 갔다 장세예요. 오늘 다우산업지수는 0.28이 올라서 90.75가 올랐거든요. 예, 31,990.04를 기록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시장 자체는 혼란 그 자체죠. 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이게 썸머랠리라고 해서 여름에 주식이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썸머랠리의 어떤 기운이 잘 안 보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장 시작과 동시에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0.44% 떨어졌는데 예, 5.44포인트가 빠져서 11,782.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하면 나스닥이나 혹은 다우산업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렇게 읽었을 때는요. 이게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시장은요. 지금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침체가 될 때는 그렇잖아요. 박스권을 쭉쭉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떨어지잖아요. 어느 순간 툭 하고. 지금 어느 순간 툭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 지금 전체적인 지표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상황이 앞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예상. 아마 인플레이션을 예견했던 레리 서머스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에 그 더 큰 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예측을 했었잖아요. 아마 제가 여기서 말한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한국은행이나 혹은 당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야기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표를 나열해 가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제 예상이 맞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레리 서머스나 제닛 옐린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레리 서머스 장관, 전 장관의 이야기가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한 대비책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지독하게 준비를 해가야 된다. 그래야만 경제 위기 때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